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학부 조교수 권영진이고, 전산학부에서 시스템 관련돼 있는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CS330 운영체제 및 실습 전산학부 과목이고요. 그리고 실습해야 될 것도 많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전산학부에서는 전공 필수예요. 그리고 특성 중에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보통 매 학기마다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전공 필수다 보니까 150명에서 160명 정도 항상 수강을 하는 대형 과목이기도 합니다. 제 수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강의 그리고 테이크홈 랩, 그래서 이제 4개의 핀토스라고 불리는 운영체제 실습 4개의 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기말고사를 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대면 인터랙티브 강의를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3, 4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30분 수업을 합니다. 그 3, 4분 정도를 쉬는 때 보통 학생들이 그 30분 수업 때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을 질문을 하는데, 영어 강의이지만 그 3, 4분 내에서는 한글로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15분 정도 다시 강의 내용 동안에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수업은 항상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저희가 기말고사가 한 번 있는데 이제 전 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 전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저는 기말고사 보기 약 4일에서 5일 전쯤에 에드웍으로 오피스 아워를 열어줍니다. 약 12시간에서 15시간 상황 매 학기마다 다르긴 한데 그 정도 시간을 열어주고, 학생들이 20분에서 25분 정도 자유주제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직전에 막 열심히 공부했을 때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제 좀 더 그 수업에 대한 참여도,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났던 것들은 학과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회가 닿아서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 번씩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네이버에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있는 연구원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인공지능 네이버에서 진짜 하고 있는 큰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강의를 초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회사들과 많이 전공 필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어서 회사들이 멘토링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이제 요청이 오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공지를 올리면 학생들이 이제 그 요청을 받아서 멘토링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계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 계기를 사용했고요. 일단은 그 학생들이 좋아했던 과목들은 되게 재미난 그 피드백 중에 하나가, 교수님 30분 하고 3분 쉬게 해준 거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집중력이 30분 정도가 이제 가장 보통 한계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3분 동안 약간 쉬게 해주는 거를 해줬던 게 고맙다고 했었고, 특히 에드웍 오피스 아워 때 이제 뭔가 수업 때 잘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서 그 에드웍 오피스 아워를 잘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기억에 남는 피드백입니다. 네, 저는 이 과목을 좋아서 선택을 했고 이제 계속 전공을 했지만, 이제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이 스타일과 안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제가 고민했던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성이 좀 있는 예그젠플을 줘야 됩니다. 운영체제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또다시 돌려봅니다. 그럼 돌렸을 때 이 2개의 프로그램이 첫 번째 수행과 두 번째 수행 사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운영체제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운영체제의 지식이 내가 아주 깊게까지는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해서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정도의 대략적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모티베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번째는 이제 학습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액티브 러너가 좀 되기 위해서 했던 기법 중에 하나가, 운영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그 학문이지만 최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 이제 OS 만드신 옛날 그 선배 디자이너 분께서 이제 이걸 디자인하실 텐데 이런 선배들이 관점에서 그 OS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OS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디자인하고서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제가 나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 나는 항상 OS 디자이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먼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와 내용을 좀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임 첫 학기에는 대면 강의를 했었고요. 생각보다 비대면 강의가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줌이란 이제 다른 교수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줌이라는 툴을 사용을 하는데 채창을 열어놓고 학생들한테 챗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상호작용을 할 때 질문을 좀 더 잘 학생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인클루시브한 클래스룸 만들라. 이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들은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일일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틀린 질문이건 맞은 질문이건. 그래서 내가 보통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대답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올바른 대답을 유도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유도를 해줍니다.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 질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대답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줌의 되게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가 yes, no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계속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을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yes, no를 클릭하세요. 그럼 학생들이 뭔가 액션을 하게 되겠죠. 그럼 수업에 대해서 좀 엔게이지먼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롤을 보면 학생들이 쭉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고 이건 보통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건데 나만 틀렸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그 예스, 노 클릭 버튼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질문을 예스, 노 퀴즈로 OX 퀴즈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제가 오랫동안 혼자 쭉 강의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이쯤엔 학생들이 조금 지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OX 퀴즈를 꼭 해주면은 조금 집중도를 한번 다시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준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수업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대화의 일종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을 때 교수가 이거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반응해 주는 게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유대감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그 좋은 수업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항상 질문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내가 한번 어떤 질문들이 막 올라갔을 때 한번 스크롤해서 올라가서 내가 놓친 질문들이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항상 받아들이는 식으로 받고 대응해주는 식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몰랐지만 이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피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의 내용을 좀 줄이고 질의응답을 좀 비율을 높이는 게 좀 비대면 강의에서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습이 이제 저희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고 제가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미국에서 유명 대학교에서 사용했던 실습 과제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실적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했던 일들은 조교들과 함께 수업 내용과 그리고 실습의 진도를 최대한 맞추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이제 실습이란 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배운 내용만 가지고만 이 실습을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최대한 이거를 잘 얼라인 되도록 실습 자료를 재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습 때 중요한 거는 이게 엄청 어렵고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데
교수님들은 그냥 내주고 그냥 수업만 쭉 하면 학생들이 좀 뭔가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이 특히 끝나기 전주나 실습이 끝난 주에는 물어봅니다. 나도 이 실습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수업 시간 전에 항상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가 어려웠습니까? 이 실습이 과거에 랩 1, 2, 3, 4가 있는데 랩 2와 랩 1 중에서 뭐가 어렵고 왜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랩 2에서 뭔가 개선될 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뭐 도큐멘트에 이런 부분들이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제는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피드백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내가 학생들이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실습에도 제대로 되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습에 보통 학생들이 제가 그 실습 전에 아주 간단한 강의를 하나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분 정도 되는 강의를 실습 내용, 그러니까 교과 그 진도와 상관없이 실습에 필요한 내용들, 특히 어떤 식으로 실습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교들이 오피스아워를 열어서 실습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실습에서 가장 활발하게 저희랑 그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질의응답, 거기에 질의응답을 학생들이 해주면 조교들이 답변을 달아주고, 조교들 입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대면에 있는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이 좀 더 편리합니다. 학생들이 재창으로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제가 보통 아이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태틱하게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머티리얼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그냥 쭉 글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펜으로 줄을 거준다든가 특정한 마킹을 해주게 되면 어느 포인트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걸 학생들이 직접 도움을 받게 돼서 좀 더 쉽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펜을 통해서 이제 뭐 잘 그리지는 못하는 그림이지만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에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비대면 소통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은 비대면 수업이 좋은 것 같아요. 대면 강의 때는 OX를 못하니까 학생들한테 손 들라고 했었거든요. 오면은 오라고 생각하면 손 들고, 그렇지 않으면 손 내리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했는데, 비대면 강의는 훨씬 더 소통이 편리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질문 수도 훨씬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 강의를 좀 더 맞게, 대형 강의에 맞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실습 과목에 조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교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학 원생 조교들도 좋지만 저는 학부생 조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전학기 학생들한테 연락을 직접 해서 학부생 조교를 고용을 합니다. 이 학생들을 조교로 썼을 때 되게 좋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교 미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학생들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TA나 인스트럭터 입장에서의 어떤 얘기는 하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학부생, 이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입장에서의 느낌들을, 어려운 점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 하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피드백을 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질의응답을 할 때 해봤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교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건 직접 학생들이 바로 전년도에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전 학부생 조교가 실습 과목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부생들이 생각보다 그 학부 조교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 조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겨우 이제 3년 정도밖에 이제 안 해본 입장에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그 과목을 배울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정확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과목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있는 지식들은 주변에 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 레벨에 대한 정보들,
내가 이거를 왜 이해해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위에서의 어떤 그 과목을 이해하는 틀을 배운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